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사흘 동안 300포기 김장을 강요당한 끝에 터진 절규였죠.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온 집을 물들이는 그 순간 30년 고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김장의 악몽.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지 석 달째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죠.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목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시어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순자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죠. 어머님, 뭘 하고 계세요? 지은이 물으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장 준비야. 올해는 300포기 담글 거다. 네. 지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00포기라는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300포기요? 너무 많지 않나요? 많긴 뭐가 많아. 내가 몸이 약하니까 김치 많이 담가서 겨울 내내 영양 보충시켜줘야지. 순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손을 짚었죠. 그런데 어머님,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서. 그러니까 더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중에 파는 김치는 방부제 투성이인데 집에서 직접 담그면 얼마나 좋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상태로는. 아이고, 별일 아니야. 배추 절이는 것도 기계가 다 하고 양념도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순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인사하자 순자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와봐. 엄마가 김장 계획 세우고 있었어. 민수가 소파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김장이요? 올해도 하시게요? 당연하지. 지은이 몸이 이런데 더더욱 잘 먹여야 해. 300포기 담글 거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을 힐끗 쳐다보니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그런데 300포기는 너무 많지 않을까요? 지은이가 지금. 어머니 뜻이니까 따라야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배추는 내일 새벽에 배달 올 거고 양념 재료도 다 주문했어. 모레부터 시작하자. 지은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요. 손목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지.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약해져.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민수가 지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루면 김장철 다 지나가. 이미 다 준비했는데 무슨 소리야. 순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민수야, 나 정말 못할 것 같아. 어제도 화장실에서 토했는데. 지은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민수가 아내를 달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남자가 김장을 뭘 알아. 지은이가 해야지. 어머님, 제발이요. 지은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자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배추 나온다. 미리 준비해둬. 순자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민수야. 뭐. 민수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300포기를 어떻게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조금씩 해보자. 안 되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수도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300포기. 건강한 사람도 힘든 걸 텐데. 그 순간 부엌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내일 새벽부터 힘들 테니까 오늘은 일찍 자라. 지은이 눈을 꾹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챕터 2 시작된 지옥. 새벽 4시 트럭 소리가 집 앞을 깨웠습니다. 지은은 겨우 잠들었던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배추 왔다. 빨리 나와. 순자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나가니 거대한 배추 더미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머님, 이게 정말 300포기예요? 당연하지. 한 포기도 빠짐없이 300개야.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추 하나하나가 지은에게는 산더미처럼 느껴졌죠. 자, 이제 이걸 다 뜰에서 절여야 해. 빨리 시작하자. 순자가 팔을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뭐가 죄송해? 그냥 따라해. 내가 다 알려줄게. 순자가 배추를 반으로 가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따라했지만 칼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나자 지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지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매달려 토하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체력이 왜 이래? 조금만 하면 벌써 힘들어해. 민수가 늦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시작하셨어요? 민수야, 지은이 좀 봐. 체력이 너무 약해.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때 지은이 화장실에서 비틀비틀 나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민수가 급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민수야, 나 정말 못하겠어. 손이 떨려서.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오늘은 쉬게 해주세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언제 다 해. 배추는 절여놓으면 금방 상해. 그래도 민수야, 내가 뭘 알아.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며 다시 배추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벽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죠. 오전 10시가 되자 지은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의식을 잃었죠. 지은아, 지은아. 민수가 아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도 놀라서 달려왔죠. 어머니, 119 불러야겠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1시간 후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극도로 탈진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이런 무리는 절대 안 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시고요. 의사의 말에 민수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딴 곳을 보고 있었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지은을 보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김장철 놓치면
겨울 내내 김치 사 먹어야 해. 지은의 눈에서 절망이 흘러나왔습니다. 300포기의 배추가 여전히 마당에 쌓여 있었죠. 어머님, 제발. 제발이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 준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죠. 민수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민수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지은아,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지은의 한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폭발의 순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지은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서 반지도 빠지지 않았죠. 지은아, 일어나. 오늘 마지막 날이야. 순자가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자신도 놀랐죠. 저런, 내가 사람이야, 귀신이야.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죠. 어머님,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양념을 제대로 버무리지 못하겠어요. 지은이 부은 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손이 부으면 찬물에 담그고 하면 되지. 별일 아니야. 어머님, 됐으니까 빨리 와. 양념 다 준비해뒀어. 순자가 지은의 말을 끊으며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며 따라갔죠. 커다란 대야에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 배추를 집어들려 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제대로 안 섞였네. 다시 해. 순자가 지은이 버무린 김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제대로 좀 해. 이래서야 김치 맛이 나겠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뭐야? 누가 죽으라고 했나? 그냥 김치 좀 담그라는 거지.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이 입술을 꽉 깨물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자는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배고프고 목말랐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죠. 이 양념은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더 넣어. 네. 고춧가루도 부족해. 더 넣고. 네. 지은은 로봇처럼 순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점점 더 부어갔죠. 오후 3시쯤 되자 지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념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죠. 다시 해. 제대로 안 섞였어. 순자가 또다시 같은 말을 했을 때 지은의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암 환자라고요. 항암 치료받는 사람이라고요. 지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지은을 쳐다봤죠. 뭐라고? 300포기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 걸 암 환자한테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죠.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내 아내가 나한테 소리 지르네. 지은아, 뭐 때문에?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지은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김장이 끝났습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에 300개의 김치통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지은은 그 광경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지옥이 끝났지만 몸은 더 망가져 있었죠. 이제 겨울 내내 맛있는 김치 먹을 수 있겠네. 순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김치가 저주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지은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지은이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서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던졌죠. 지은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은이 울부짖으며 김치통들을 엎어버렸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온 바닥에 흘러넘쳤죠. 챕터 5 뜨거운 소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나왔다가 익숙한 목소리들을 들었죠. 저기 박순자 어르신 오신다. 쉿, 조용히 해. 동네 아줌마들이 순자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죠. 안녕하세요. 순자가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피해갔죠. 뭐지? 순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라면 코너에서 두 아줌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 암 환자래. 맞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김장을 300폭이나 시켰다더라.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300폭이 미쳤나? 암 환자한테?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며느리가 김치를 다 엎어버렸다는 거야. 어머나 정말? 순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그 시어머니 원래 좀 그랬어. 며느리 갖고 놀더라. 이번에는 정말 선 넘었지.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순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두 아줌마가 깜짝 놀라며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아, 어르신. 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요? 300포기가 그렇게 많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고개를 돌렸죠. 저희는 그냥 들은 얘기가 뭐예요? 누가 그랬는지 똑똑히 말해봐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아줌마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순자는 혼자라면 코너에 서 있었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곧바로 지은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머님, 저예요. 박순자.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 딸이 우리 집에서 난리를 쳤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난리요? 김장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김치를 다 엎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죠. 도와달라고요? 암 환자한테 300포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그게 어르신 정신이 있으세요? 항암 치료받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지은의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죠. 사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매일 토하고 머리카락 다 빠져서. 그러니까 몸보신을 위해서. 몸보신이요? 300포기 김장이 몸보신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죠. 사돈 어머님도 시어머니 노릇 해보셨잖아요.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병든 며느리한테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런 짓이라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지은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죠.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을 식탁이 텅 비어 보였죠. 하은이는 뭘 먹고 있을까? 순자가 손녀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도 보고 싶었죠. 할머니 밥 맛있어. 평소 준호가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장 도움 청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순자는 자신을 다독이며 밥을 떠놓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죠. 밤이 깊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처음 시집 왔을 때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줍게 인사하던 지은의 모습, 첫 손자를 낳고 기뻐하던 모습,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지? 순자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멀어져만 갔죠. 챕터 6 무너지는 일상. 한편 그 시각 지은 가족은 반지하 원룸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네 식구가 지내기엔 너무 좁았죠.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좁아? 하은이가 짐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잠깐만이야.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지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비만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죠. 민수야,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일단 대출을 더 받아야겠어. 대출을 더? 이미 너무 많이 빌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내 치료가 우선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는 지은과 함께 병원에 가야 했죠. 이틀 후 민수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민수 대리, 이게 뭡니까? 부장이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오타가 여러 개 있었죠.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만들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의 얼굴은 차가웠죠. 김 대리, 요즘 일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장님. 사생활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주지 말아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부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출죠. 이러다가 회사에서도 잘리겠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의 병원비 걱정,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어디에도 편할 곳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지은은 2개월 만에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이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지은 씨, 종양 수치가 올라갔네요. 네. 얼마나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죠. 지난번보다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김 원장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상태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김 원장의 질문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김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하고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지지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죽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죠. 그 시각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하은이가 좋아하던 계란찜을 만들었는데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었죠. 하은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수의 누나 미경이 찾아왔죠. 어머니, 안 계세요? 미경아. 어서 와라. 순자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얼굴은 심각했죠. 어머니, 지은이랑 화해하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경이 한숨을 쉬며 앉았죠. 어머니, 지은이가 암 환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먹여야 하는 거 아니야. 300포기 김장이 잘 먹이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죠. 넌 뭘 몰라. 김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어머니, 내가 뭘 몰라요? 30년 시어머니 노릇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경이 어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죠. 어머니, 자존심 때문에 가족이 다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포기하며 일어났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미경이 돌아간 후 순자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만 갔죠. 챕터 7 위험한 신호. 다음 날 오전 지은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그날 김 원장이 급히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이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 원장이 응급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 증상도 심합니다. 일단 수액부터 마치고 있어요. 응급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김 원장이 지은의 맥박을 재며 걱정스럽게 말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보네요. 민수가 옆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죠. 선생님, 지은이 괜찮을 거죠?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원장이 민수를 따로 불렀죠. 따라오세요. 상담실에서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건가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거기다 폐렴까지 합병되었습니다. 김 원장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폐렴이요? 네. 이 상태로는 항암 치료 효과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 원장의 말에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정도까지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선생님, 그게 무슨... 가족 갈등이 치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김 원장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죠. 병원에서 나온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뭐?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져서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죠. 그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은이랑 화해해 주세요. 이 상태로는 정말. 그게 내 잘못이야?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이가 죽으면 어머니도 후회하실 거예요. 뚜뚜뚜.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봤죠. 생명이 위험하다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10년 전 이웃집 일이 떠올랐죠. 이웃집 며느리도 암 환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때 시어머니가 통곡하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죠.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생명이 위험하다고? 순자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지은이 위험하다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순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자의 눈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지은이 자꾸 나타났죠. 처음 시집왔을 때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 첫 손자를 낳고 기뻐하던 모습. 어머님 건강하세요. 꿈속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뜨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챕터 8의사의 경고. 이틀 후 오후 김 원장이 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담당의 김 원장입니다. 김 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의사 선생님이 왜? 환자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 원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김 원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죠. 어머님, 지은 씨 상태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태가 어떤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치료 성공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 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50%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 원장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거기다 영양 부족과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서. 그럴 리 없어요.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약할 리가 없어요. 김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약하고 강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암 환자에게는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 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 사정을 몰라요. 사정이 어떻든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지은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중환자실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김 원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 찾아온 겁니다. 김 원장이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셔야 해요. 내가요? 내가 왜? 순자가 반발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입니다. 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한마디가 지은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선생님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정성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그를 노려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항암 치료받는 환자에게 300포기 김장은. 그만해요. 순자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내 편이 아니네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김 원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뿐입니다. 순자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췄습니다. 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님, 지은 씨가 정말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김 원장의 말에 순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럴 리 없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병원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김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죠. 김 원장이 나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내가 지은이를 죽이는 건가? 순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죠. 제발 살려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순자와 지은이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00포기 김장이라는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생과 사의 기로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순자가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지은이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 이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순자와 지은이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